창녕의 한 외국인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창녕을 제외한 경남도 내 9개 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되면서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창원시가 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정치 변화의 바람을 이끄는 낙동강 벨트, 김해와 양산에선 낙동강 벨트를 차지하려는 치열한 접전이 예고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7일 경남에서는 모두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녕이 34명, 김해 5명, 하동 3명, 창원 2명, 진주와 밀양 양산이 각 1명입니다. 창녕에서는 창녕읍에 있는 한 외국인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모두 외국인인데요. 이날 기준 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누적 확진자는 5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통역사 6명을 투입해서 확진자를 상대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창녕군은 1명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진단검사 의무화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외국인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농촌 현장에서 인력난이 예상되는 만큼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이달 중순까지 농번기 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수가 한꺼번에 발생했기 때문에 신속한 역학조사에서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이동 동선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마트나 이런 기본 동선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동선에 따른 방역을 7일부터 창녕군을 제외한 함안과 거창 등 도내 9개 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됩니다. 1단계는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가 없습니다. 실내와 실외 사적 모임은 8명까지고 다만 유흥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으로 모일 수 없습니다. 또 종교시설에서의 모임과 행사, 식사 금지 사항도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는 주간 총확진자 수가 기준입니다. 1단계는 5명 미만, 2단계는 5명 이상, 3단계는 10명 이상, 4단계는 20명 이상입니다.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는 상향되며 7일 연속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하향 조정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이 중단됐던 경로당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접종을 받은 어르신부터 코로나 이전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경로당, 7개월간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은 3355 모여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아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어르신들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참 고맙고 좋지요. 우리가 만날 갈 데가 없어갖고 고온을 제리 서서그리고 다니다가 창원시장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료들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어서 막 하면서 가도 임석도 해먹고 박수도 치고 노래도 하고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가 7일부터 지역에 있는 1014개 경로당 모두를 개방했습니다. 1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어르신이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높아진 고령층 백신 접종률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6일 기준 창원 지역 75세 이상 1차 접종률은 67.2%, 60세 이상 74세 미만 접종 예약률도 76.8%입니다. 창원시는 경로당 개방에 그치지 않고 백신 접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75세 어르신은 저희 창원시는 70% 이상이
백신을 다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한 어르신들에 한해서 경로당을 개방했고요. 또 동시에 복지관도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령층부터 찾아온 일상의 변화. 창원시는 코로나19가 안심하기 이른 상황인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 지역 정치 변화의 바람을 이끄는 낙동강 벨트. 김해와 양산에선 낙동강 벨트를 차지하려는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경남에서 전해드리는 김해와 양산의 내년 지방선거 주요 이슈,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남. 이곳에서 지방선거의 변화를 보인 건 2010년부터입니다. 동부 경남과 서부산 줄기를 잇는 일명 낙동강 벨트의 바람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무소속 당선자 사이에서 유일하게 김맹곤 전 김해시장이 민주당으로 당선됐고, 이는 2014년에도 이어졌습니다. 김해에선 새정치민주연합시장이, 양산에선 새누리당 시장이 당선됐지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의 득표율은 16.7%포인트였습니다. 18년 7회 지방선거에선 김해와 양산 모두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김일권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에서의 변화는 더욱 큽니다. 16년 20대 총선에선 경남 16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 3석이 김해시 갑, 을과 양산시 을에서 나왔고, 이는 21대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해와 양산에서 각각 46.7%와 41.9%로 40%를 넘는 득표율을 보였고, 당시 홍준표 후보와는 20%포인트가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승리가 주는 파장과 의미가 큰 만큼 여야 모두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경쟁은 뜨겁습니다. 김해에선 현 허성곤 시장의 3선 도전 여부가, 양산에선 현 김일권 시장의 재선 도전이 주목되는 가운데 두 지역 모두 벌써 10여 명이 넘는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와 문재인 대통령이 거주했던 양산. 낙동강 벨트를 지켜내겠다는 진보와 탈환을 노리는 보수의 바람이 어디로 향할지 접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7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경남 지역에서는 조혜진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정책브리핑에서는 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우리 경남의 밀양, 의령, 함안, 창녕 3선 국회의원 조혜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나오셨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만약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어떤 경남의 모습을 제시하고 싶은지 궁금한데요. 저희 당의 제일 과제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 이기고 정권 교체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3선 중진인 제가 당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저희 지역구나 또 경남의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위원 출마를 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우리 경남이 이 다음 대선과 그 이후에 새로운 정부 시대에 새롭게 발전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이 우리 도민들과 더 가까이 하고 또 도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 도내의 경제가 많이 이렇게 피폐해진 부분을 다시 살려내고 우리 경남의 발전이 부울경과 또 지방의 발전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서 그 국가 경제 도약을 견인하는 그런 경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제 몫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서 계속 부울경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합동연설회에서도 부울경 권역의 제2의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은 지금 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이 양극화라는 것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거의 뭐 대한민국에 두 개의 나라가 있고 두 개의 국민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수도권 집중, 선택 집중 전략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수도권 선택 집중이 오늘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데 역할을 한 건 맞지만은 이제는 그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려고 하면은 이 수도권 선택 집중 전략을 지방 선택 집중 전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가적인 자산이나 국부를 지방에 다 쏟아부어 가지고 지방에 제2의 수도권,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경남, 울산, 부산 이 지역에 성장 거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고 이 새로운 수도권이 북으로 확산돼 가지고 서울 수도권하고 그 중부에서 만나 가지고 전국을 수도권화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수도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균형 발전이고 국민 통합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정부 우리가 정권 교체하고 새 정부를 세우게 되면은 이 경남, 울산, 부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거점 그걸 통해서 이 지역에 지방의 새로운 수도권을 만드는 일에 제가 도전하려고 합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경남의 도민 여러분께서 저를 성원해 주시고 또 삼선 중진 국회의원 이 반열에까지 올려주셔서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경남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까지 대표하는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 최고위원 후보이기 때문에 저를 꼭 최고 지도부에 들어가도록 성원해 주셔서 정권 교체도 이뤄내고 우리 경남의 발전, 더 나아가서 울산, 부산까지 부울경의 새로운 도약을 제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꼭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김해 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노래 연습장을 적발해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는 해당 업소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며 운영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류를 판매하고 제공한 2곳과 주류 반입 묵인 2곳, 주류 보관 3곳 등 7곳은 행정처분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시는 노래 연습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자 관내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3일 기준 고성군 전체 예약 대상자 13,040명 가운데 11,453명이 접수해 예약률 87.8%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평균 80.2%와 전국 평균 80.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고성군은 백신 접종을 통해서 9월에 예정된 공룡세계 엑스포 개최 전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후죽순 생기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집중 단속 대상에 올랐습니다. 인형을 이용한 사실상의 매춘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방치하던 경찰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과 또 건축법을 근거로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단속하는 건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거란 주장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